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 보다 센세 보다 H로 보겸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샹크스의 눈의 상처는 과연 언제 생겼을까 하는 그런 많은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연구를 좀 해왔는데 티치가 낸 상처인 건 확실하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적기라는 건 뭡니까? 그 해적단이 생겼을 때 약간 초창기 때든지 약간 어느 정도 멤버가 나 이외에 멤버가 있어야 그 해적기가 생기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저 상처가 예를 들어서 샹크스가 벤베크맨이라든지 야소, 럭키루를 만나기 전일 수도 있고요. 아마 그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가. 아니면은 샹크스가 동료가 아예 없었을 때라든지. 문제의 장면이죠, 이 만화책. 이 장면에서 많은 게 여러분들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진 때문에 또 도플라밍고 여자 썰도 돌고 있고요. 말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이거보다 좀 지나고 나서 모리아가 카이도랑 삐까삐까 떴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돌고 있고요. 난감합니다. 모리아 허언적이죠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샹크스가 저 장면에서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 장면을 상처를 가리고 있다, 아닙니다. 저 장면이 끝나고 나서 샹크스가 버기한테 그럽니다. 야, 너 나랑 같이 가자, 버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버기야, 야, 개소리 하지마 이 자식아. 내가 네 부하 될 줄 아냐? 흥치뿡 이거나 먹어라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분들 서로 각자의 길을 떠나죠. 그 당시에는 샹크스의 상처가 안 보였었죠. 제가 가볍게 정리해봤습니다. 샹크스의 눈의 상처는 언제 생겼을까인데요, 확실한 거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 바탕으로 봐도 아마 로저가 죽은 이유일 겁니다. 일단은 3번 이야기 짚고 넘어갈게요. 로저가 죽고 나서 샹크스가 선원들을 한참 모으려고 돌아다닐 때,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모로 좀 경우의 수를 많은 걸 계산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샹크스가 로저가 죽고 나서 이제 바다에 나가면서 짬밥이 안 되고 많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치이기도 했고 배우기도 하면서 싸움을 나갔겠죠. 그리고 티치도 아마 그 비슷할 때 나왔을 겁니다. 티치는 타고난 체형, 등치가 커요. 그리고 힘도 되게 좋은 편입니다. 에이스랑 싸울 때도 에이스의 능력을 흡수하고, 이 바디블로우라든지 이런 거는 에이스가 맞고 날아가고, 힘은 엄청나게 센 편이죠. 아마 어디선가 바다에서 만났든지, 바다에서 돛담배 타고 둘이 만났기는 좀 그렇고 어디 마을에서 만났겠죠. 근데 싸웠을 겁니다. 근데 샹크스는 분명히 어느 정도 당한 건 있었을 거예요. 해적왕의 겸수생인 나였고, 골드로저가 싸우는 것도 봤고, 레일리, 그 스코퍼 가반 등등 싸우는 걸 많이 봤는데, 분명히 티치도 되게 허접하고 덩치 크고 배만 나오고 이렇게 뚱대인데 생각보다 힘도 세고 애가 되게 싸움을 좀 잘해. 약삭 빠르고. 거기다 눈에 상처까지 입었어. 그 사람의 얼굴을 잊을 수 있었겠냐 말입니다. 어느 정도 되게 센 놈이, 어느 정도 쟤도 될 놈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샹크스도 자기니까 어느 정도 그때까지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티치를 만나고 나서 저 자식 좀 센데 언젠가 만날 거다 이런 식으로 느꼈겠죠. 샹크스 저 나이 때 대비해서 샹크스가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가 되게 좋은 편이잖아. 느꼈을 거예요. 해적왕이 어떻게 보면은 견습생이기도 했지만 해적왕의 선원이기도 했고. 근데 거기서는 이제 좀 차이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갈리죠. 어떤 게 갈리냐? 티치나 샹크스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적왕이 되기 위한 과정이 달라집니다. 샹크스의 꿈이 해적왕이라고 보는 건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강해지고 바다에 나가고 신세계를 약간 제패하면서 사왕의 이름까지 달기까지 약간 좀 과정이 많이 달랐죠. 어떤 과정이냐? 샹크스 같은 경우는 로저처럼, 레일리처럼 뒤를 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정의로운, 어떻게 보면 해적이죠. 동료를 모아서 강해지는 꿈, 강해져서 동료를 모아서 이게 꿈을 이루자. 해적왕이 아닐지언정 로저를 봤던 게 있으니까 되게 늠름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티치 같은 경우는 좀 나가면서,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샹크스랑도 싸웠고 이것저것 해적들이랑도 싸우고 해군이랑도 싸우고 많이 발리고 도망가고 했을 거예요. 많은 위기가 있었겠죠. 흰 수염은 검은 수염 티치는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만 가지고는 힘들 것 같다. 그렇다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화책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동료들도 안 만나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느꼈겠죠. 나는 확실히 힘이랑 이런 건 있는데 좀 더 때를 기다리자. 그래서 흰수염 배에 타서 기다립니다. 왜 흰수염 배에 탔겠습니까? 티치의 힘이나 체격 조건은 좋아요. 등치는 되게 좋아요. 근데 원피스가 다른 만화랑 틀린 게, 해적 만화랑 틀린 게 뭡니까? 악마의 열매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걸 기다리는 거지. 나의 힘과 체력과 이 호우대와
악마의 열매, 최상급 악마의 열매가 만나면은 나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열매를 먹을 확률이 높은 배가 어디야? 당연히 세계 최고의 사나이 에드워드 뉴게이트 흰 수염의 모비디코어에 타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숨기죠. 자기 실력도 숨기고, 예. 거기서 2번대의 대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오랜 시간을 흘러서, 예, 설거지하고 진짜 흰 수염 구두 닦고 마늘 까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린 게 4번대 사치가 어느 날 어둠 열매를 들고 나타나죠. 사치는 그게 어떤 열매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근데 티치는 알고 있죠. 그 열매만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최상급 열매 몇 개를 기다리고 있었겠지. 근데 진짜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자기를 숨기고 짬밥 대우 못 받으면서 그 배에서 기다렸어. 사치를 죽이고 어둠 열매를 먹고 바로 도망을 갑니다. 큰 그림을 성공한 거죠. 도망 나가서 루피 잡아서 칠무에 되려고 했는데 칠무에 루피 대신에 에이스가 자기 잡으러 왔어요. 샹크스가 많이 말렸는데도 샹크스는 왜 흰수염을 말렸겠습니까? 돌려서 말렸죠. 샹크스는 흰수염에게 에이스 돌아오라고. 그런데 흰수염도 샹크스를 말린 건 맞았어. 흰수염도 에이스를 말린 건 맞았는데 왜 돌아오라고 못하냐?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왜 샹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랑 동기에 견습생으로 있던 놈이 어느 상황 됐다고 찾아와가지고 에이스를 돌려놓으래. 풋내기야 자기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놈의 말을 내가 듣고 에이스를 다시 돌아오라고 해버리면은 더 완고하게 돌아오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가오가 상하는 거란 말이죠. 청출어라면 그 이상. 진짜 같이 내가 잉어고 조그만 피라미가 샹크스가 피라미였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커가지고 아무리 가물치가 된 거니까 인정해 버리는 거니까 자기도 세졌다는 거를. 흰수염도 까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에이스를 못 불러들이죠. 불러들이란 말도 못하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스를 이제 거기서 잡고 칠무회가 돼서 칠무회 타이틀을 이제 어떻게 보면 얻다 보니까 해군한테 우호적인 관계, 임펠다운을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6층에 있는 전설급 죄수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나서 도망간 다음에 1년 뒤 정도에 마르코와 잔당들을 만나서 마르코를 쳐부시고 나서 사왕의 칭호까지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왕까지 올라오는데 좀 차이는 있었어요, 과정이.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둘 다 지금 사왕이라는 거죠. 예, 대단히 강한 놈들입니다. 좀 설명하느라 얘기가 좀 3000% 빠졌는데,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 결정 카운터인데, 그래도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흰수염 배랑 샹크스의 배랑 만났을 때 그때 뭐 샹크스의 눈에 상처 입힌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 일개 2번대 대원이었던 티치가 둘이 난전 그 많은 모비디코의 많은 대원들을 타고 있고 아카가미 샹크스도 최소한 거의 15명 정도 타고 있는데 10대명이 타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사왕 자기네 선장이 눈에 상처를 입었는데 아무도 못 본다고 걔네 편이? 검은색팩이 좋은 애들이? 더군다나 그 흰수염의 배 대원들이나 대대장들이라는 흰수염이 샹크스의 사왕의 눈을 일반 대원이 상처를 입혔다. 그걸 그냥 냅둘까? 진짜 실력을 알아보고 승진을 시켰지. 2번대 검은수염, 8번대 검은수염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뭐 둘이 난전이었고 배 뒤쪽에서 막 싸웠다? 아니야. 말이 안 돼. 샹크스 정도면은 여러분들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패기가 실려있는데 근데 그런 상대로 티치가 눈에 상처를 입혔다. 모비디코에서 그럼 그때 무조건 발각됐죠. 그 실력이. 그렇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숨기고 있었으려면은 아예 옛날에 둘 다 초신성인데 눈에 띄는 초신성들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칠무회들과 같이 뭐 도플라밍고, 미호크, 뭐 모리아, 징베 이런 애들과 크로커다일 이런 애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던 시절. 그 초창기 때 뭐 어디서 바다에서 싸웠을 수도 있고요. 샹크스랑 티치가 돛담배 타고 서로 배 쟁탈하려고 아니면 어디 마을에서 싸울 수도 있는데 그때쯤 제가 보기에는 티치가 샹크스의 눈에 상처를 입힌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샹크스는 더 못 입는 거야. 자기는 또 상황에 견습될 정도 됐는데 뭐 이상한 막 배불뚝에다가 똥배 나와가지고 뭐 등치만 크고 되게 좀 허세 있어 보이는 그런 놈한테 눈에 상처까지 입어버렸으니까 절대 못 입는 거죠. 그 실력도 보통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러니까 에이스를 무조건 돌아오라고 했었겠죠. 아마도 그래서 샹크스의 눈의 상처는 로저가 죽고 나서 약간 얼마 안 있다가 세계가 해적들로 약간 난전일 때
그때쯤이 아닐까 강하게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샹크스의 눈의 상처는 언제 생겼을까 가볍게 또 얘기를 풀어봤는데요. 지금은 아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저의 연구가 좀 30% 정도 연구하다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봤는데 30% 정도고, 근데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이 타이밍이. 다음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심오하게 제가 연구를 해서 머리에 담아와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피스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잘 자요.